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 9조 4,74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4.8%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합천 정양늪에는 요즘 멸종위기의 겨울철새들이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지보호구역이 아니어서 보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의회가 내년도 경상남도 예산 9조 4,74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14.8%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2020년 경상남도 예산은 9조 4,748억 원으로 가결됐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보다 1조 2,181억 원, 14.8% 증가해 역대 최대 재정 확장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 복지 분야 예산은 3조 1,98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3%를 차지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336억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0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7,506억 원, SOC 6,230억 원, 산업경제 2,841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525억 원과 한림, 생림 도로 건설 345억 원, 어촌 뉴딜 300사업 1,124억 원, 수소 전기차 보급 390억 원 등입니다. 국비는 올해보다 8,478억 원이 증가한 5조 8,888억 원을 확보해 재정 운영에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강소 특구와 화포천 습지, 남부 내륙철도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제는 도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 국비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방채 2,570억 원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2020년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582억여 원 증가한 5조 4,8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요금 수납원이 직접 고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54살 김모 씨. 12년 동안 하루하루 출근 걱정을 하며 말 한마디 못한 채 해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 급식비와 교통비도 2달 전 처음 받아봤다고 말합니다. 원청하고 용역업체가 시키는 대로 휴무 날도 임금 하나 못 받고 신대구 부산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불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다 못한 김 씨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직접 고용을 해달라며 원청인 신대구 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협력업체 4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협력업체 소속 요금수납원 등 220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청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쳐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청사가 협력사 근로자를 직접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 불법 파견을 확인되고 용역사 근로자를 원청사에 직접 고용하도록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노동부는 원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 또는 2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청 측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향후 계획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의 보고인 합천 정양늪에는 요즘 멸종위기의 겨울 철새들이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 습지인 정량늪은 습지 보호 구역이 아니어서 보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물을 차고 날아오르는 새들, 백조로도 불리는 큰곤입니다. 펼친 날개의 길이는 무려 240cm에 달합니다. 하얀 깃털은 어미, 회색은 1, 2년생의 새끼로 큰곤이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월동합니다. 시베리아 등지에서 살다 11월부터 날아들고 3월이면 돌아가는 큰곤이가 정량늪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쯤. 섭지 기능을 잃어가던 늪을 복원한 이유입니다. 수십 마리에 불과하던 큰곤이는 점점 늘어 올해는 벌써 400~500마리나 찾았습니다. 무리를 때를 지어 이동하는 또 다른 새는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큰곤이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2014년부터 큰기러기, 큰곤이 개체수가 쭉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큰곤이, 큰기러기의 경유지가 아닌 우리 정량늪이 서식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물닭과 오리류까지 정량늪은 새로운 철새 도래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주요 먹이인 수생식물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토착종에다 철새까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정량늪은 그러나 법적인 보호와 국가의 관리를 받는 섭지 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로부터 늪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습지는 항상 개발에 있어서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습지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천읍 도심 인근의 내륙 습지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 정량늪. 보존과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최근 여당 대표 등을 만나 국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산업 육성과 한국형 스마트야드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통과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원 두산중공업이 세계 5번째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은 앞으로 10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신성장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형 스마트야드는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화 기술을 중소형 조선소 야드에 도입해 원가 절감 10%와 생산성 20% 향상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고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사회를 통해 악화된 건설업 업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인 다소 시스템이 오늘 경상남도 창원시 등과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소 시스템은 창원의 경남 지역 본부를 설립해 스마트 산단 사업 핵심 영역인 지역 기업의 정보통신 기술 융복합과 스마트 제조 혁신,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검찰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12주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립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이 회식을 이유로 야간 응급 환자의 이송을 자제해달라고 소방에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대 창원병원은 그제 오후 송년회를 하기 위해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수술이 어렵다며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창원 소방본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대 병원 측은 수술이 어려웠을 뿐 진료는 가능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와 불법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해 창녕군청과 창녕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대포 차량 석 대와 무등록 오토바이 8대를 운전하거나 탑승한 불법 체류 외국인 33명을 적발했습니다. 대포 차량에 대해 창녕군청은 과세와 번호판 영치 등 과세 처분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는 폐차할 예정입니다. 밀양 신안유적 출토 붉은색 간토기에서 약 5,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오칠 흔적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재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밀양 신안유적 출토 붉은색 간토기를 조사한 결과 오체의 주성분인 우르시올 구성물질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오칠 흔적은 청동기 시대인 2,500년 전 전남 여수 고인돌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졌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오칠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년 만에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며 안정적인 일감 확보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대우조선은 미국의 에너지 회사 쉐브론으로부터 멕시코만에서 하루 7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 선체 1기를 계약금 2,300억 원 규모에 수주하며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산청 동이보감촌과 왕산을 잇는 1.87km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청구는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동이보감촌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청구는 케이블카 설치에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6년가량 운영하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